러닝메이트를 확정한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주요 경합주 유세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가 사실상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경합주의 예상치와 경우의 수를 알아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전까지 3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갖자며 해리스를 압박했습니다. 반려견이 집에서 배터리를 물어뜯다 폭발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 남성이 몰던 트럭이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소비 지출이 지금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주요 경합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우세할지 주요 경합주들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경우의 수를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이 집계한 전국 지지율 조사입니다. 해리스 45.5% 대 트럼프 43.4%.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전국 단위 조사는 대선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각 주별 승자 대의원 독식 제도인 미국의 선거는 결국 누가 각 주별로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 2000년 엘고어 후보 등 역대 대선에서 모두 4차례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전국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승패가 정해진 주들을 토대로 대의원 수를 나눠보면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대의원은 226명, 공화당은 235명입니다. 올해 선거에서 아직 어디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경합주는 모두 6개 주, 대의원 수는 77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민주당이 이 2개 주에서 승리할 경우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1개로 줄어들며 공화당이 2개 주를 가져갈 경우에 민주당은 아예 승리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최근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3차례 우위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차례 우위를 보였고 2번은 동률로 기록됐습니다. 여론조사별로 평균 지지율은 해리스 후보가 1%가량 더 높다는 점에서 초박빙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모두 8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차례 우세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1차례 우위에 그쳤습니다. 지지율 동률은 3차례 기록했는데 전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미만으로 우세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들을 토대로 당장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아주 미세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입소스가 경합주를 7개 주로 늘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승패의 열쇠는 경합주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 후보가 맞붙게 될 TV 토론이 앞으로의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전까지 3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갖자며 해리스 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먼저 상대인 민주당의 후보 교체 이후 선거 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며 자신이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ubstantially leading and others came out today that we're leading and in some cases substantially. 군중 규모도 문제 삼았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 군중이 자신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를 향해 다음 달 4일과 10일, 25일 모두 3차례의 TV 토론을 갖자고 압박했습니다. She can't do an interview, but I look forward to the debates because I think we have to set the record straight.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 유세장에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 TV 토론에 대한 언급 없이 경합주 표심에만 집중했습니다. Good afternoon, UAW.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Oh, it's good to be in the House of Labor. It is good to be in the House of Labor. 앞선 유세에선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학살을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며 연설을 방해한 겁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발언 중임을 강조하던 해리스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want Donald Trump to win, then say that. Otherwise, I'm speaking. 다만 해리스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 이스라엘 성향 유권자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주류 사회의 표심 사이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패배 위기감 속 트럼프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두 사람의 첫 TV 토론은 ABC 방송 주최로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반려견이 집에서 배터리를 물어뜯다 폭발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의 한 가정집에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당국은 불을 낸 범인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CCTV 화면, 반려견이 뭔가를 물고 거실 매트리스 위로 올라옵니다. 한참을 신나게 물어뜯는데 뭔가 이상을 감지한 듯 갑자기 일어섭니다. 이내 불꽃이 튀며 매트리스에 옮겨붙고 순식간에 폭발하듯 불길이 치솟습니다. 반려견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반려견이 물어뜯던 물건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였습니다. Just recently, a home fire in the Tulsa area was sparked by a pet chewing through the housing of a portable lithium-ion battery intended for charging cell phones. 집안은 완전히 타버렸지만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 강아지도 배터리를 물어뜯다가 거실 카페트에 불을 냈습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더니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미국 소방당국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특히 반려동물이 물어뜯을 수 있는 배터리나 전선 등에 보호 커버를 씌우고 전기 레인지는 전용 덮개로 덮어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뉴욕에서 한인 남성이 몰던 트럭이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써니사이드 43 애비뉴 34스트리트 교차로에서 34스트리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흰색 화물 트럭이 43 애비뉴의 자전거 보호도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전기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18세 남성으로 알려진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데일리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소속 57세 한인 남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럭 운전사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았으며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올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14번째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자전거 보호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내 소비 지출이 지금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 지출 둔화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국내 고용 시장이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용 시장이 불안정 상태로 지속되면 가구 수입이 줄기 때문에 결국 소비 지출 역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인 겁니다. 소비 지출 감소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가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신용카드 사용량이 높아졌는데 금리가 올라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결국 연체로 이어지며 가계부채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저렴한 상품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소비가 필요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맥도날드는 이 같은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 $5짜리 세트 메뉴를 개발했고 버거킹과 타코벨 역시 $5 미만의 상품을 개발해 잇따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연체자도 크게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해 2분기 9.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 1분기에 집계된 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구당 신용카드 평균 부채는 $6,218로 집계됐는데 20.78%의 이자율로 매월 최소 금액을 상환할 경우 18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연체 고객의 34%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지난 2022년부터 카드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소비자는 10명 중 6명으로 이들은 최소 1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원제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회원카드 공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매장 입구에 회원카드 인증 스캐너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인의 회원카드를 공유하는 이른바 얌체 소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헌팅턴 비치와 잉그루드 지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 매장으로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서버에 등록된 회원 본인과 얼굴이 일치해야 입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회원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들은 입구에서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해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비회원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 다음 달 1일부터 회원 가입비를 최대 $10가량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한국 등 타국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며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 소지자들에게는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기련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으로 2명의 용의자가 훼손된 사체 일부를 실은 세탁 바구니를 밀고 가는 모습이 담긴 섬뜩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영상은 용의자들이 시신을 실은 바구니를 끌고 열차를 타고 용커스로 이동해 시신을 불태운 뒤 버리기 몇 시간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월요일 새벽 2시경 뉴욕 용커스 오크스트리트 브릿지 인근에서 카트와 훼손된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목격하면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2명의 용의자가 브롱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메트로노스 열차를 이용해 시신을 브롱스에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웨스트역까지 운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월요일 밤 11시 30분경 브롱스 로저스 플레이스 이스트 163 스트릿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표백제가 가득 담긴 냄비에 절단된 양손을 발견했으며 냉동고에서 다리를 포함해 절단된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건물 1층에 위치한 델리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용의자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카트를 밀며 기차역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8살의 한 세입자는 월요일 새벽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남자가 건물 밖으로 카트를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여성 거주자는 세탁물 카트를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며 하지만 일반 세탁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웠다며 일요일 자정 무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해온 세입자는 룸메이트가 있는 오래된 주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담배를 자주 피웠으며 이웃들에게 인사도 잘 건넸던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커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뉴욕시경에 이관했으며 경찰은 최소 1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영국에서 반이민 폭력 시위가 이틀째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 시위에 가담한 50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력 시위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현지 시각 7일 밤 반이민 시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규모에 그친 뒤 이틀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선 영향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이곳 런던 북동부 월섬스토 지역에서도 인종차별과 반무슬림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Our diversity is our strength. My Muslim neighbours are my brothers and sisters. If they're under attack, I'm under attack because they're part of my community. 경찰이 테러 혐의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반이민 시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국 전역에서 480여 명을 체포했고 1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폭력 시위 가담자 3명에 대해선 최고 3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거리 곳곳에 폐쇄회로 TV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시위 가담자들의 얼굴 식별에 나서는 한편 일부는 지명수배했습니다. Often they're identifying, using them as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hey're identifying that people have got previous criminal records. 다만 영국 정부는 극우 폭력 사태가 끝났다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국왕이 현재 폭동과 관련해 피해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공식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